자,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죠. 지금 이제 5회예요. 이죠? 5회. 얘는 개념 플러스 알죠? 개념 플러스 유형 교사용에 실려 있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예요. 자, 빨강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까지 했었는데 이제 다시 좀 쉽고 중요한 문제들, 어렵지 않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 나와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공식이다 생각하고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전부 다 외운다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다면체 찾으래. 다면체가 아닌 거 골라야 돼. 다면체가 아닌 거는 뭐다? 그렇지, 삼각뿔은 다면체, 육각기둥, 정팔각형은 아니겠죠? 이거는 뭐야? 다면체는 입체도형인데 얘는 평면도형이죠, 그죠? 그래서 정팔각형은 평면도형이라서 안 된다. 정사면체, 정다면체죠, 정다면체.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원뿔 때는 왜 안 된다? 그렇지, 원뿔 때는 회전체예요, 그죠? 그래서 원뿔 때는 회전체고, 정팔각형은 평면도형이고, 있죠? 우리 중간고사 할 때 평면도형 많이 했죠? 자, 그렇게 다면체 아닌 거 찾아주면 되겠다. 팔면체, 면이 8개 있는 거. 사각기둥은 면이 몇 개 있어? 그렇지. 육면체지, 육면체. 면이 6개 있는 거죠. 오각뿔은? 오각뿔, 밑에 오각형 있고 뿔이라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오각뿔은 옆에 5개, 아래 하나 해서 육면체. 오각기둥은? 그렇지. 오각기둥은 위아래 있죠. 위아래 오각형이 있고 이 오각형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옆면이 5개, 밑면이 2개 해서 칠면체. 육각뿔 때는 그렇지. 육각뿔 때가 팔면체죠. 그래서 육각형이 어떻게 돼? 위아래로 붙어 있는데 위아래 붙어 있는 육각형이 뭐가 다른 거야? 크기가 다른 거죠. 위에서 잘라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뿔이었는데 잘라서 면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육각뿔은 면이 7개였는데 육각뿔에서 위에 잘라서 면이 하나 더 생겨서 8개, 팔면체가 답이다. 알겠죠? 팔각뿔은 그렇지. 팔각형이 있고 위에 연결해서 옆에 8개, 밑에 하나 해서 구면체. 자, 면의 개수 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죠? 알겠죠? 자, 그래서 기둥은 옆에 4개, 위아래 2개. 그죠? 육각이니까 옆에 6개, 위아래 2개. 뿔은 밑에 하나 해서 7개. 뿔대는 8개. 알겠죠? 오각뿔은 5개에다가 하나 더. 6개. 팔각뿔은 8개에다가 하나 더. 오각기둥은 5개에다가 위아래 2개 해서 7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림 그려서 잘 생각해 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공식처럼 좀 외워주세요. 자, 정다면체죠? 정다면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대로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다면체 반드시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죠? 요게 한 면의 모양이다. 면의 모양. 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 3, 3이죠? 그 다음에 4, 5. 20면체가 면이 5개가 모인다. 정팔면체는 4개가 모인다. 자, 겨냥도 잘 기억해서 외워두시고요.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있죠. 육면체는 6개, 팔면체는 8개. 면의 개수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서리 개수는 그렇지. 모서리 개수는 될 수 있으면 외워주는 게 좋겠죠. 삼각뿔, 그죠? 사각 기둥, 정팔면체 모서리가 4개, 옆에 4개, 밑에 4개 해서 12개. 알겠죠? 12면체는 30개, 모서리가 많죠? 20면체는 30개, 둘 다 30개, 그죠? 둘 다 12개, 12개.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는 얘가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시죠. 얘는 얘랑 같고 그래서 12면체하고 20면체가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가 똑같다. 얘도 이렇게 똑같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죠. 될 수 있으면 겨냥도 요 3개 정도 겨냥도는
그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알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했던 거 다시 잘 보세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정육면체 알지? 주사위처럼 생긴 거잖아. 이죠? 정사각형이지. 딱 보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다. 이죠? 정팔면체도 아까 정삼각형이었지? 정삼각형. 정12면체가 정오각형. 이죠? 20면체도 정삼각형. 이해가죠? 정삼각형으로 된 게 정사면체, 이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이게 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고, 이죠? 이 12면체는 오각형이고, 완전히 외워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4번. 얘 접으면 뭐 된다? 그렇지. 정팔면체 된다.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다? 자,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사각불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알겠죠? 사각불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그래서 꼭지점 개수는 6개. 모서리는 하나, 둘, 셋, 4개. 옆에도 또 4개. 아래도 4개 해서 12개.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는 6개. 모서리 개수는 12개. 12개에서 6개 빼니까 6이 답이다. 자, 정팔면체 다시 한번 잘 봐. 그림 완전히 외워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하고 그죠? 꼭지점 개수하고 잘 기억해 두고요. 면의 개수는 뭐 당연히 이름에 써 있잖아. 팔면처럼에 그죠? 그래서 면이 8개. 꼭지점 모서리는 전개도 만들어서 꼭지점 몇 개 있는지 그죠? 모서리가 몇 개 있는지 다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완전히 외워두세요. 자, 됐죠? 꼭 외워두세요. 자, 5번. 다면체하고 회전체하고 구별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회전체 구하는 거죠. 회전시켜서 생기는 회전체. 대표적인 게 구, 원기둥, 원뿔대. 알겠죠? 대표적인 게 다 나왔네. 원뿔도 회전체. 알겠죠? 반구도 회전체.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다면체죠. 오각기둥, 삼각뿔, 정사면체, 팔각뿔대, 직리면체. 이건 다면체다. 그래서 회전체는 이렇게 3개가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외워두셔야 돼요. 회전시켜서 생긴 게 회전체죠. 자, 볼까요? 자, 얘는 회전시키면 뭐가 된다? 회전시키면 보세요. 회전시키면 원 그려주면 돼. 여기 동글동글동글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뻥 뚫리고 요렇게 되는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린 원뿔대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원뿔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회전시켰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이쪽 반쪽이 이렇게 생기면 된다.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 하얀 게 있어서 요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생긴 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그렇지. 답이 4번이다. 이해가죠? 회전시키면 중간에 텅 빈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밑에 원뿔대가 이죠 하나 붙어 있는 그래서 원뿔대 위에 원기둥 그 다음에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런 거 된다. 알겠죠? 자, 회전체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몇 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몇 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줄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7번. 자, 건널비 구하는 거죠. 일단 9였죠, 9. 자, 9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다? 4파이 r 제곱이다. 자, 그런데 8분의 1만큼 잘라냈어. 그럼 얼마큼 남았어? 그렇지. 8분의 7만큼 남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8분의 7만큼 남았는데 자르면서
자르면서 이 부분이 원래 9의 건널비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 얘도 새로 생기고, 그죠? 얘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요 4분 원이라고 그러죠. 4분의 1짜리 원이 3개가 새로 생긴 거야. 알죠? 요 새로 생긴 건 어떻게 돼야 돼? 건널비에 포함시켜줘야 돼. 그래서 새로 생긴 4분 원 3개를 더해줘야 된다. 알겠죠?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4분의 1이고 요게 3개가 생겼다. 요걸 더해줘야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자, 반지름은 얼마다? 반지름은 10이다. 10 제곱하면 얼마? 10 제곱하면 100이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하면 400파이. 그죠? 그래서 400파이 곱하기 8분의 7 해주고요. 파이 r 제곱하면 100파이죠. r제곱이 10이니까. 그래서 100파이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겠다. 자,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50. 그래서 350파이가 되고요. 4로 약분하면 25니까 75파이가 된다. 더해서 얼마다 그러면 425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잘라내고 8분의 1 잘라냈으니까 8분의 7만큼 남았는데 새로 생긴 걸 더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새로 생긴 요 원 3개, 4분원 3개를 4분원 3개를 더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지우고 자, 복습해 주세요. 꼭. 자, 삼각기둥 부피예요. 8번이죠? 삼각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다. 간단하죠? 요 밑넓이, 삼각형 밑넓이 2개. 접으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밑넓이 6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8. 그죠? 그래서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가 끝이죠.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만 하면 끝이겠네. 그죠? 2로 약분하면 3. 그럼 얼마지? 3, 4, 12 곱하기 8. 8이 16, 8, 1은 8. 96인가? 그러면, 그죠? 96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그래서 밑면이 어느 건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다. 높이가 얼마인지. 간단한 문제다. 7번처럼 더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그죠? 부피 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건넓이도 마찬가지고. 자, 9번. 자, 입체되는 부피 어떻게 구한다? 따로따로 구하면 된다. 알죠? 그래서 9의 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기둥. 그래서 9의 반하고 원기둥. 자, 9 부피 어떻게 구한다? 공식 다 아시죠? 공식 다 아시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런데 9가 반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기둥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원 넓이죠.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다. 자, r이 얼마야? r이 3이야. 그죠? r이 3이니까 3 3번 곱해서 27 대입하면 되겠다. 알겠죠? 3 3번 곱해서 27. 3 2번 곱하면 9. 그죠? 그 다음에 높이 4. 됐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해 보자. 3으로 약분하면 9, 2로 약분하면 2. 그래서 2, 9, 18.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8파이, 18파이고요. 얘는 곱해주면 되겠죠? 4, 9, 36, 36파이. 두 개 더해서 얼마다? 40, 54파이다. 그죠? 54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되겠죠? 계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곱하기야 9 곱하기 4이죠? 그래서 간단하죠? 9의 반하고 원기둥하고 더해주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10번 줄기와 잎 그림 다 알죠? 줄기 잎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된다? 0, 8 하면 8분 1, 0 하면 10분 1, 2 하면 12분 20분 21분 23분 이런 거죠. 39분이 제일 오래 걸리는 학생이에요. 제일 집이 가까운 학생은 8분이면 오고 제일 멀리 있는 학생은 39분이 걸려야지 온다.
자, 15분 이상, 25분 미만. 이상이면 15도 들어가는 거고요. 25 미만이면 25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상은 들어가는 거고 미만은 안 들어가는 거다. 다 알죠? 자, 그러면 체크해 보자. 15분 이상이야. 15분 이상. 15분 이상. 15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15분, 17분, 18분, 16분 해서 이죠. 25분 미만, 25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20분, 21분, 23분, 23분, 25분은 안 들어가고. 그럼 몇 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이다. 그죠? 세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뭐, 초등학교 문제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11번 볼까요? 11번. 30분 이상인 학생은, 그죠? 딱 30분인 학생은 몇 번째로 오래 걸리냐? 자, 30분인 학생. 얘죠, 얘 30분. 더 많이 걸리는 학생이 35분, 36분, 39분. 3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이 걸리는 순서대로 하면 1등, 2등, 3등, 4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몇 번째로 오래 걸린다? 네 번째로 오래 걸린다. 뒤에서부터 치면 4등이다, 꼴찌다, 이죠? 제일 멀은 거야? 먼다고 뭐 꼴찌는 아니죠. 멀어도 일찍 출발해서 일찍 올 수도 있는 거죠, 학교에. 어쨌든 오래 걸리는 학생으로 치면 네 번째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자, 12번. 자, 요런 거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도트분포표 각 계급의 구간의 너비가 뭔지 알죠? 폭? 그런 게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알겠죠? 계급의 크기. 외워두세요. 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별량이라고 한다. 아니죠. 뭐라 그래요? 도수라고 한다. 그죠? 요 계급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그러죠. 별량들을 나눠준 거. 그거를 계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별량이 아니라 개수는 도수. 그래서 도수 분포표잖아. 있죠? 이름이 도수 분포표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그게 계급이죠. 그래서 그 별량 뭐 아까 같은 경우에 뭐 10분, 20분, 25분 뭐 이런 거 별량이라 그러고 그걸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그게 계급. 그 계급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일정으로 구간으로 나누면 계급이다.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답은 벌써 나왔구나. 알죠? 그 다음 4번.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해서 도수 분포표 만들 수 있다. 도수 분포표 보면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 도수의 총합, 다 더해보면 도수의 총합도 나오죠? 이걸 다 알 수가 있다. 도수 분포표 잘 기억해 두시죠? 도수가 뭔지, 별량이 뭔지, 계급이 뭐고, 계급의 크기가 뭔지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13번 볼까요? 13번. 퍼센트 계산하는 문제군요. 퍼센트 계산 다 할 수 있죠, 이제. 퍼센트 초등학교 때부터 했죠. 퍼센트는 우리말로 하면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100. 그래서 퍼센트는 100을 곱해주면 된다. 6회 이상인 학생이 요만큼이죠. 6회 이상, 8회까지. 8회 이상도 당연히 6회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6회 이상인 학생은 8명. 8명인데 전체는 몇 명? 20명. 20명 중에 8명. 이게 상대도수다. 이죠? 100분율은 뭐다? 100분율은 말 그대로 100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퍼센트다. 알겠죠? 약분하면 5니까 5, 8에 40%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상대도수고요. 거기다 100 곱해주면 퍼센트가 계산이 된다. 알겠죠? 전체 중에 몇 명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퍼센트이죠. 자, 히스토그램이고요. 도수분포표처럼 해주면 되겠죠. 자, 계급의 크기. 요게 계급의 크기죠. 40 이상 50 미만. 그래서 요게 폭이죠. 폭, 너비.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10점이다. 알겠죠? 계급의 크기는 10점. 70점 미만인 학생 9명.
자, 70점 미만인 학생 보자. 40에서 50이 1명, 50에서 60이 3명, 60에서 70이 5명, 70에서 80이 8명, 80에서 90은 6명, 90에서 100은 2명. 이 중에서 70점 미만, 70점 미만 여기죠? 그래서 9명. 니은은 맞군요. 이죠? 니은은 맞다. 자, 전체 학생 수는 다 더해보면 되겠죠. 10명, 4명, 6명에서 또 10명, 25명, 20명이 아니네. 더하기를 틀리다니. 이죠? 그래서 25명이다.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죠. 도수. 이게 도수죠. 학생 수가.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70에서 88명. 맞죠? 그렇게 니은 리을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렵지 않죠? 이죠? 간단하다. 자, 15번 도수 분포 다각형. 조금 아까 했던 건 뭐다? 히스토그램. 그래서 히스토그램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게 히스토그램이다. 이죠?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40에서 50이 몇 명이다? 13명이다. 13명. 알겠죠? 40에서 50이 13명. 50에서 60은 11명. 60에서 70도 11명. 똑같죠? 그 다음에 80에서 90은 70에서 80, 미안. 70에서 80은 지금 너무 좁아서 그렇구나. 70에서 80은 10명. 80에서 90은, 이죠? 80에서 90은 3명. 90에서 100은 2명. 이렇게 생겼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13명, 그 다음에 11명, 11명, 10명, 3명, 2명, 이렇게. 자, 상위 10%예요. 자, 전체가 몇 명인지 보자. 전체를 더해보면 전체가 몇 명인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13명, 11명, 11명 더하면 얼마야? 10, 20, 35. 35에다가 5 더하면 40. 10 더하면 50. 전체가 50명이군요. 50명이고 퍼센트는 100분율 100분의 10이다. 있죠? 그게 100분율이다. 그래서 퍼센트 거꾸로 할 때는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100분의 10이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럼 얼마다? 그렇지. 그러면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으로 약분하면 없어지고 그죠? 5명이군요. 5명. 그러면 10% 안에 들려면 5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5명 안에 들려면 위에서부터 점수 좋은 사람부터 2명, 5명 딱 여기까지 5명 끊어지겠네. 있죠? 그래서 80점, 90점 사이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80점을 맞아야지 그 5명, 상위 5명,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거다. 알겠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말 뜻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죠? 자, 그 다음 16번이에요. 자, 얘는 두 반이죠. 두 반. 상대도수를 한꺼번에 그려놨어요. A반하고 B반하고. 보면 알겠지만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B반이 더 많아요. 이죠? 상대도수예요. 자, B반에서 70점에서 80점 미만, B반이에요. B반에서 70에서 80 미만, 표 보세요. 70에서 80이고, 점선이 B반이죠.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0.3, 그 사이니까 0.35죠. 그래서 상대도수가 0.35인데, 이게 14명이란 말이야. 알겠죠? 14명이에요. 0.35인데 14명이야. 상대도수는 다 합하면 얼마다? 1이다. 1이면 몇 명일까? 요게 전체 인원수가 된다. 전체 학생수 X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다. 자, 어떤 책에 보면 전체 학생수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학생수는 얼마다?
그렇지.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요거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공식으로 x는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에 속한 도수 해주면 이게 전체 도수다. 자, 계산해봐. 얘도 똑같아. 2개 곱하면 2개 곱한 거랑 같으니까 2개 곱하면 0.35x고 요게 2개 곱한 내항의 곱 14랑 같아. 그래서 x가 0.35분의 1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상대 도수하고 전체 도수하고 도수들하고 알겠죠? 그게 정비례한다. 요 비례식을 세워도 되겠다.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계산은 분모 분자에다가 100씩 곱해서 100 곱하면 35 되고 100 곱하면 1400 되고 약분 7로 약분하면 2, 7에 14 200 7로 약분하면 5, 7에 35 5로 약분하면 40 알겠죠? 그래서 전체가 40명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해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7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B반보다 A반이 더 많대.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어떻게 됐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점수 높은 학생들은 B반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B반이 90에서 100점 사이도 A반은 한 명도 없는데 B반은 0.2, 20%나 90에서 100점 아주 잘하는 반이군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반이 더 많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알겠죠? 2번 A반에서 국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자, A반에서 80점 이상인 학생. 자, A반이야 까만색이지 진한 실선이야. 80점 이상인 학생은 0.05죠. 0.05야. 퍼센트로 치면 100 곱하면 5%야.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5%다. 아, 2번이 답이네. 이죠?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은 0.05라서 곱하기 100 해서 5%가 답이다. A반하고 B반하고 전체 학생 수는 뭐야? 안 나와 있네. 그죠? 안 나와 있어. 전체 학생 수는 모르는 거다. 알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 상대 도수의 합은 둘 다 1이다. 상대 도수의 합은 무조건 1이다. 얘는 표 안 봐도 무조건 알겠죠? 외워두세요. 상대 도수의 합은 무조건 1이다.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국어 성적이 70에서 80. B반이 더 많나요? 볼까요? 70에서 80. 70에서 80 보면 A반보다 B반이 더 많군요. 이죠? B반이 더 많다. 그런데 상대 도수가 B반이 더 큰 거예요. 이죠? B반이 더 큰 거야. 그런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도수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전체 학생 수를 모르니까 상대 도수는 B반이 더 크지만 전체 학생 수로 따지면 B반의 학생이 되게 조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도수는 더 작을 수도 있다. 상대 도수가 크지만 더 작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5번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대 도수는 크지만 전체 도수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급의 도수도 확인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확인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겠죠?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 수 없는 건 거짓이다. 자, 정다면체 또 나왔죠. 정다면체 앞에서 표 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모서리가 12개. 모서리 12개. 자, 정삼각형. 그죠? 정삼각형은 뭐다? 그렇지.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요거죠. 모서리가 12개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4개고. 자, 이거 딱 생각이 나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정팔면체는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외워두시죠. 이렇게 사각형 있고, 그죠? 위에 이렇게 해서 사각뿔
밑에도 사각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정팔면체죠. 그래서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위에도 네 개, 이죠. 아래도 네 개 해서 모서리가 12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4개. 그래서 정팔면체를 완전히 기억해 두자. 알겠죠? 나머지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이거 아까 표 보고 한번 했잖아. 그 표 보고 복습해서 완전히 외워두세요.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아니면 다 그리는 거 자체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이죠. 자, 그 다음 19번이에요. 19번 잘랐죠? 이렇게 자를까? 잘라서 생기는 뭐야? 삼각뿔의 부피. 자,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하고, 그죠? 3분의 1하고, 밑넓이하고 높이 곱하면 뿔의 부피죠? 자, 3분의 1하고, 밑넓이. 자, 밑넓이가 어딜까? 자, 얘가 밑넓일까? 얘가 밑넓일까? 얘가 밑넓일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밑넓이 할 때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자, 얘를 밑면이라고 하면 알겠죠? 자, MCD 얘를 밑면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 6. MC가 6이죠. 12의 반이잖아. 정육면체야 지금. 그죠? 그래서 CD는 12. 여기 직각이니까 밑넓이가 6 곱하기 12 나누기 삼각형 넓이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밑면이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수직해서 높이가 10이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뿔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 해주면 된다. 알겠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2, 3은 6. 약분하면 없어지죠?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지? 12제곱 외워두세요. 144. 계속 나올 거야. 우리가 2학년 올라가도 피타고라스 할 때도 나올 거고 3학년 올라가면 제곱할 때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제곱하는 수 꼭 외워주세요. 11제곱은 121. 12제곱은 144.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수학하려면. 그래서 144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히 써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뿔의 부피, 뿔 어디를 밑면으로 할 건지 잘 정해야 된다. 알겠죠? 자, 20번. 자, 찢어서 없어졌어. 자, 50kg 이상 55kg 미만인 학생 수. 하필이면 찢어진 걸 구하라는 거군요. 자, 구하는 거 x라고 놓고 구해주면 되겠다. 자, 40에서 45는 0.15. 얘는 0.25. 얘는 0.2. 얘는 0.1. 자, 상대도수는 다 더하면 얼마다? 다 더하면 1이다. 그죠? 그래서 2개 더하면 0.4. 2개 더하면 0.4. 0.4, 0.3 더하면 0.7. 전체는 1이니까 1에서 요거 빼면 x는 0.3이다. 무슨지 알겠죠? 더해서 0.4, 더해서 0.3. 그래서 x가 0.3 돼야지 다 더하면 1이다. 자, 그런데 학생수 구하는 거죠. 학생수 어떻게 구해? 도수 구하는 거죠. 도수는 어떻게 구해? 공식이에요. 외워두세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온다. 알겠죠? 전체 도수는 40명. 그죠? 40명. 상대 도수는 0.3. 그래서 40 곱하기 0.3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3, 0.3, 4 곱하기 3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12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공식이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21번이에요. 뿔. 자, 물을 채우는 거죠. 부피랑 관계가 있겠군요. 부피. 자,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좀 아까도 했지.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자, 3분의 1 밑넓이
요 원이죠. 얘가 높이고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36파이. 그 다음에 높이 9. 요거 해주면 되겠다. 알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약분하면 12파이 곱하기 9. 요거다. 자, 그런데 1분에 6파이씩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1분에 6파이씩 들어가요. 자, 6파이씩 들어가면 12파이 들어가려면 2분 걸리죠. 2분이 9개 있으니까 18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곱해서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때는 곱해서 2, 9, 18, 9, 1은 9 해서 108파이 한 다음에 얘를 6파이가 몇 개 들어가는지 따져서 6파이로 다시 나눠주니까 얼마다? 파이는 약분되고 6, 1은 6, 6, 8에 48 해서 18분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만 어떻게 된다? 12파이 채우려면 2분이 걸릴 거고 2분이 9개 있으니까 18분이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답이 18분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108파이 계산하고 얘를 6파이로 나눠서 구해도 되고요. 알겠죠? 자, 22번이에요. 마지막 문제군요. 자, 효경이네 학교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나이를 조사했군요. 프라이버시인데, 이죠? 나이를 조사했어. 자, 남자 선생님 20명은 요렇게 상대 도수를 만족하고, 여자 선생님 50명은 요렇게 상대 도수를 만족하고 있죠.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상대 도수 가장 큰 계급은 남자 선생님은 여기고, 여자 선생님은 여기죠. 그죠? 자, 그러면 도수 구하는 거야. 아까 방금 전에 나왔지? 방금 전에 나왔어? 그래서 어떤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조금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해주면 된다. 어떻게?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남자 선생님은 전체 20명이니까 20 곱하기 0.4. 그래서 8명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 선생님 20명은 20 곱하기 0.4 해서 8이다. 이게 끝이고. 여자 선생님은 50명이죠. 50 곱하기 제일 큰 건 0.4죠. 0.4. 5 곱하기 4랑 똑같죠. 그래서 20명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런 뜻이죠. 각각. 그래서 남자 선생님은 가장 큰 계급의 도수가 8, 여자 선생님은 가장 큰 계급의 도수가 20.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다.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식들 나와 있는 거 다 외워주시고, 특히 정답면체 나와 있는 공식은 다 외워주세요. 완전히 외워주세요. 알겠죠? 수고했어요.